아들을 살리기 위해 딸을 속였다.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 불렀다. 하지만 세상은 말했다. 그건 구원이 아니라 죄다. 2번 클릭하시면 사랑보다 잔인한 모성의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성이는 병원 복도 끝에 앉아 있었다. 하얀 조명이 내려앉은 그 자리에서 그녀의 얼굴은 흰 종이처럼 메말라 있었다. 한우진, 간이식 없인 생명 유지 불가. 의사의 말은 냉정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웃었다. 그래.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아. 그녀는 손끝으로 병원 복도 벽을 쓸었다. 피로 낳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피로 낳은 또 다른 아이를 이용해야 했다. 그건 모순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순을 모성이라 불렀다. 며칠 후 지은호를 향한 거짓이 시작됐다. 은호 씨 건강검진 한 번 같이 해요. 직원 가족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하지만 그 안엔 철저한 계산이 있었다. 얘가 몰라도 돼. 그냥 검사만 하면 돼. 검사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고성이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살리기 위한 거야. 죄가 아니야. 엄마니까. 며칠 후 한우진이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그 한마디에 그녀는 몸을 굳혔다. 어떻게 연락도 없이 와? 그냥 집이 그리워서요. 내일 당장 출국해. 향수병인 아들을 내일 내쫓는 게 아버지가 아시던 어머니 모습인가요? 그녀는 눈빛을 찔렀다. 누가 너 죽게 둔대? 내가 구해놨다니까. 누군데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고 입가엔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길어야 2달이야. 그 안에 해결해줄게. 그 미소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의 확신에 가까웠다. 며칠 뒤 은호는 고성이의 집으로 불려갔다. 은호 씨 요즘 어때요? 피곤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사장님은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손을 덮었다. 은호 씨, 사람이 말이에요. 가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그게 사랑 아닐까요? 은호는 미소를 지으려다 멈췄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이상했다.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그냥 은호 씨는 사람을 살릴 운명 같아서요.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다. 은호는 뭔가 꺼림칙했다. 그날 이후 그 집을 떠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장님 이상해졌다. 며칠 후 은호는 병원에서 한우진을 마주쳤다. 우진아? 너 여긴 왜 있어? 엄마 병문안 왔어. 그 말 한마디에 은호의 머릿속이 텅 비었다. 엄마. 그녀는 그날 밤 고성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한우진 씨가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그럼 저한테 검사받으라 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모르세요? 은호 씨 지금 감정적으로 구는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넌 지금 오해하고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도 한 거야. 절 위해서요? 그래. 넌 모르지? 네가 내 피라는 거. 순간 정적이 흘렀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네 딸이야. 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다 운명인 거야. 너의 간이 내 동생에게 맞았어. 지금 장난하세요? 아니야. 이건 신이 준 기회야. 기회요? 그래. 우린 가족이야. 가족끼린 도와야지. 그 말에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건 이용이에요. 이용? 그럼 엄마가 아들을 살리는 게 죄야?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넌 몰라. 내 동생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럼 저한테 동생을 살리라고요? 제 몸을 내놓으라고요? 넌 내 피야. 내가 널 낳았어. 그 정도도 못해줘? 그녀는 울분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한테 엄마라는 이름까지 뺏어가지 마. 그날 밤 은호는 집으로 돌아가 벽에 기대 앉았다. 그녀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넌 내 피야. 그 정도도 못해줘? 눈물이 아니라 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렸다. 이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을 먹고 사는 사람이야. 며칠 뒤 고성이는 병원 복도에서 서류를 찍고 있었다. 그녀의 비서가 말했다. 지은호 씨가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기증 동의서 찢었습니다. 그 아이가 감히. 그녀는 서류 조각을 바닥에 흩뿌리며 웃었다. 역시 버린 피는 날 닮았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광기였다. 그날 밤 한우진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 의사가 말했다. 이식이 없으면 오늘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걸었다. 수술 준비해요. 기증자는요? 나야. 의사가 놀랐다. 그럼 딸은? 그 아이는 몰라. 모르게 해요. 그녀는 그렇게 수술대에 올랐다. 마취 직전 그녀는 낮게 웃었다. 그래, 결국 다 내 뜻대로 됐네. 넌 안 줬지만 결국 내 피가 그 애를 살리잖아.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감겼다. 며칠 뒤 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다. 기증자 고성희. 침묵.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끝까지 자기 뜻대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그녀는 사랑한 게 아니라 조종한 거였다. 결국 고성희는 자신의 피로 아들을 살렸지만 누구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 그녀가 믿었던 모성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 신앙이었다. 그녀의 사랑은 언제나 너무 늦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과 관계의 경계에서 흔들린 그녀, 그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착이었을까요? 그녀는 결국 아들을 살렸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사람의 눈빛이 그녀를 죽였다. 간은 나눠줬지만 마음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형벌로 남은 고성희의 이야기 이어집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들의 얼굴엔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이식 반응도 안정적입니다. 두 분 다 회복 중이에요. 하지만 회복실에서 눈을 뜬 순간 고성희는 희미한 환한빛 대신 지은호의 싸늘한 눈빛을 먼저 마주했다. 살았네요. 그 말은 축복이 아니라 선고였다. 너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쉰 숨 같았다. 수술 잘 됐어? 잘 됐죠. 그 아이 그토록 원하던 아드님은 살아있으니까요. 은호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근데 사장님, 이제 저는 뭘로 살아야 할까요? 사람을 살렸는데 그게 제 몸의 일부라니.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당신은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렸어요. 며칠 후 한우진은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떴을 때 엄마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우진아. 엄마. 그녀는 웃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했어. 하지만 그 말에 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간 누구 거예요?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게 지은호 씨 거라던데요.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은호 누나가 직접 왔어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엄마,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너를 살리기 위해서야.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은요? 그녀는 목이 메었다. 난 엄마야. 엄마는 살려야 해. 엄마는 항상 엄마니까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했어요. 그녀는 무너지는 듯한 눈빛으로. 그게 뭐가 나빠? 그게 죄예요. 그 한마디에 고성희의 숨이 끊어질 듯 막혔다. 며칠 뒤 지은호는 병원에 들렀다. 복도 끝에 앉아있는 고성희가 보였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은호야. 그 이름 부르지 마요. 미안해. 너 없었으면 그 애는 살지 못했을 거야.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사람을 살려놓고 마음을 죽였어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지 말았어야죠. 그녀는 눈을 감았다. 엄마가 너무 늦었네. 네. 엄마의 사랑은 항상 늦어요. 그 말은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며칠 후 한우진은 퇴원하면서 서류를 내밀었다. 엄마, 이건 나 대신이에요. 뭐야 이게? 법적 후견 철회 신청서요. 우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나 성인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엄마의 피에 묶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울음이었다. 그래. 이제 다들 떠나는구나. 밤이 되자 그녀는 병원 옥상에 혼자 서 있었다. 도시 불빛이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 불빛이 전부 자기 자식 같았다. 멀리 있고 닿지 않고 따뜻하지만 냉정했다. 손에 들린 약 봉지가 흔들렸다.
의사가 말했었다. 이식 후 간 기능이 절반밖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무리하면 위험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이게 벌이겠지. 그녀는 약을 삼켰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 아주 천천히, 더 천천히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엄마도 사장도 여인도 아니었다. 간을 나눠줬지만 마음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죽음보다 길고 살아있는 형벌이 되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살아남은 죄, 그건 속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벌일까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망상드라마 연구소의 화려한 날들 마이너스 살아있는 형벌 뇌피셜이었습니다.